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Neural Network Inference on Mobile SoC라는 논문이고요. 올해 아카이브에 발표된 거고, 이거 직전에 찾아보니까 IEEE 디자인 앤 테스트에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자본을 좀 알아보니까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인퍼런스 속도 개선 관련해서 데이트 같은 데에다가 논문을 많이 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 먼저 이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논문은 막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구조를 제안한 게 아니라 막 실험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 실험을 왜 했는지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리고 뭐 이 실험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실험 결과랑 뭐 분석 내용이랑 그리고 이 실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면 일단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SoC는 오른쪽 하단의 그림과 같은 이제 ARM 빅 리틀 구조의 CPU 클러스터랑 그리고 모바일 GPU 그리고 NPU로 구성이 되어 있는 헤테로지니어스 멀티 프로세서 SoC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2019년도 HPCA에 낸 논문에 의하면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모바일 인퍼런스가 CPU 클러스터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첫 번째가 GPU나 NPU에 비해서 CPU가 좀 옵티마이제이션이나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조금 더 좋은 점이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조금 크리티컬한데 모바일 SoC에서는 CPU랑 GPU의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PU 클러스터랑 GPU, 그리고 NPU가 같은 각 컴포넌트의 실제로 네트워크를 각각 인디비주얼하게 돌려서 스로우풋이랑 이제 파워 같은 걸 정량적으로 측정해보고 그리고 각 모델, 그러니까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루프라인 모델을 빌드를 하고 이걸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좀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게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셋업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논문의 실험 대상은 두 가지 모바일 SoC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SoC 모두 ARM 빅 리틀 아키텍처를 구조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ARM 빅 리틀 구조는 높은 성능과 그리고 많은 파워를 먹는 빅 CPU 클러스터랑 그리고 비교적 성능은 떨어지지만 파워도 적게 먹는 리틀 클러스터 구조 이 두 가지 클러스터를 가진 헤테로지니어스 아키텍처이고요. DVFS를 사용하고 그리고 각 클러스터의 워크로드를 배분하기 위해서 GIC라고 제너릭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캐시를 동기화하는 2000 사이클 정도라고 하는데 캐시 코어런스 인터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 대상이 되는 SoC는 엑시노스 542랑 기린 970인데요. 엑시노스 54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S5에 탑재된 AP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RM CPU 빅 리틀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기린 970 같은 경우에는 빅 CPU 클러스터에서 이제 A73 아웃 오브 오더 요 A73을 사용해서 좀 성능이 되게 좋아 보이는 애를 사용했다는 거가 있고 GPU로는 두 개 다 이제 암에서 나온 말리 GPU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기린 970 같은 경우에는 특히 캠브리콘 1A라고 하는 NPU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게 왜 하필 이 두 가지 SoC를 채용했느냐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아까 그 페이스북 논문에서 찾아보니까 이 리틀 CPU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A7이랑 A53이 실제 마켓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논문에서도 채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랑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이제 각 컴포넌트, 그러니까 엑시노스 542의
리틀 클러스터, 빅 클러스터, 그리고 GPU랑 기린 970의 빅 클러스터, 스몰 클러스터, 빅 클러스터, GPU, NPU에 대해서 이제 알렉스넷, 구글넷, 모바일넷, 레즈넷 50, 스키즈넷을 돌린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시노스랑 기린을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빅 클러스터에 같은 경우에는 4.4배의 성능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리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2.6배의 차이가 있었고, GPU 같은 경우에는 4.2배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제 미드엔드로 대표되는 엑시노스랑 하이엔드로 대표되는 기린의 성능 차이가 이 정도 난다, 이런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빅 클러스터랑 리틀 클러스터를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4배에서 2.5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NPU랑 GPU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오른쪽 표에서 G72가 이제 가장 성능이 좋은 GPU이고요. 그리고 NPU 성능을 봤을 때 NPU가 GPU에 비해서 한 1.6배 정도밖에 높은 성능에, 그러니까 1.6배 정도밖에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약간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를 나타낸 것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면은 바의 맨 왼쪽 바가 이제 리틀 클러스터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갈수록 빅 클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NPU, GPU, 리틀, 빅 순으로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가 더 좋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이건 그렇게 막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각 플랫폼을 비교해 봤을 때 하이엔드인 기린이 엑시노스보다 에너지 이피션시 면에서도 훨씬 더 좋았다. 다만 이제 리틀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비교할 거는 이제 알렉스넷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맨 왼쪽에 해당하는 A7이랑 그리고 왼쪽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A53을 보시면 되는데, A53이 오히려 에너지 이피션시가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A53이 TLB도 더 크고, 그리고 브랜치 프리딕션 방법도 좀 더 이제 컴플렉스해서 에리아가 늘어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하이엔드 SoC인 기린 970이 미드엔드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 공정상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차이인지 이거를 좀 비교해 보고자 한 거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좀 혁신이 공정보다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냐면 빅클러스터를 보시면 이제 빅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1.18 정도 프리퀀시가 높아졌고, 뭐 리틀 같은 경우는 1.29 정도 높아졌음에 불구하고 스로우풋은 4.4배에서 2.5배로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캐시 크기도 커졌고, 그리고 컴플렉스 브랜치 프리딕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프리패처 같은 것도 추가돼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53에서의 파워 컨섬션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뭐 에리아가 좀 더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앞에서 얻은 그런 정량적인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어쨌든 GPU가 NPU보다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NPU에 비해서 조금 더 플렉시블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도 훨씬 쉽고 제너럴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로우풋 차이가 1.6배 정도밖에 나지 않고, 그리고 GPU도 충분한 에너지 이피션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1에서 엑시노스 542의 이제 CPU 성능을 보시면 CPU가 어쨌든 성능도 제일 낮고 에너지 이피션시도 제일 안 좋았지만 GPU랑 CPU를 비교해 봤을 때 성능 차이가 되게 크지 않거든요. 한 3배도 안 나는데 그래서 이런 미드엔드나 로우엔드 같은 모바일 SoC에서는 여전히 CPU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고,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이 스로우풋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한 40fps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보면은 그 정도에 해당하는 스로우풋을 낼 수 있는 게 특히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각 컴포넌트를 각각 돌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 모든 컴포넌트를 함께 돌리는 코 익스큐션이 필요하다. 이런 인사이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각 컴포넌트에 대한 루프라인 어널라시스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엑시노스 542에 대해서만 루프라인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루프라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좀 임페리컬하게 일단 밴드위스를 측정을 해보니까 B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3.44GB/s고 그리고 스몰 같은 경우에는 0.49, GPU 같은 경우에는 6.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라인 모델을 그릴 때 오퍼레이션을 인텐시티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얘네가 고려했던 게 뭐 첫 번째로는 코드를 직접 좀 분석을 해서 메모리 액세스를 세가지고 얻은 theoretical OIT가 있고, 그리고 실제 구조는 L2 캐시 같은 게 있으니까 메모리 액세스가 더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액츄얼 디램 액세스를 이용해서 구한 임페리컬 OI 이 두 가지로 실험을 했었고, 제가 PPT에는 넣지 않았지만 OI가 좀 더 정확하다고 해서 앞으로의 루프라인 모델은 모두 OI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그렇게 그린 엑시노스 542의 루프라인 모델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리틀 클러스터인 A7이랑 그리고 GPU T628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빨간색이랑 초록색 그래프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어플리케이션에 나타내는 점들이 모두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말인즉슨 메모리 버튼액이 매우 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반면에 이제 B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A7이랑 그리고 T628에 비해서 좀 더 큰 캐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 2MB고, 그래서 실제로 T628 같은 경우는 L2 캐시 크기가 한 128KB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메모리 버틀넥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레즈넷 50이랑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컴퓨테이션 바운드 리전에 좀 위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름모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 모두 맨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파라미터 수가 너무 커서 캐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작은 필터 사이즈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패러라이제이션이 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컴퓨테이셔널 바운드 리전의 좀 관찰할 수 있는 A15에 대해서 구글넷이랑 레즈넷, 알렉스넷, 모바일넷, 스퀴즈넷에 좀 메이저한 레이어들을 따로따로 돌려가지고 좀 아날리시스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의미 있었던 것은 특히 알렉스넷인 이제 빨간색 마름모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되게 극단적으로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맨 오른쪽에 있는 컴퓨테이션 바운드인 애들은 대부분이 컨볼루션 레이어였고, 그리고 맨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메모리 바운드인 어플리케이션은 모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레이어 간의 이제 캐릭터리스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A15와 같은 CPU 클러스터에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레이어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뭐 예를 들면 퍼 레이어 DBFS랑 파인 그레인 레이어 레벨 코 엑세큐션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퀀타이제이션도 좀 적용해 봤고, 뭐 NPU에 대해서도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퀀타이제이션은 디퀀타이제이션이랑 리퀀타이제이션 오버헤드가 너무 커서 별로 효과가 없었고, NPU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메모리 바운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의미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든 컴포넌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코 익스큐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GPU랑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오른쪽 표를 보시면 어, 개인을 보시면 이제 좀 확실한데, 이렇게 코 익스큐션을 했을 때 GPU에 비해서 한 50% 정도의 스로우풋 임프루브먼트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어, B클러스터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에너지 이피션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모바일 인퍼런스에서는 CPU 클러스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랑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훨씬 더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 GPU랑 CPU의 퍼포먼스 갭 차이가 한 3배보다도 더 적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어썸션이 좀 맞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이제 루프라인 모델 아날리시스로 얻은 결론인데, 이제 리를 CPU 클러스터랑 GPU, NPU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바운디드인 애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게 좀 성능 개선의 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B클러스터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바운디드인 어플리케이션이랑 컴퓨테이션 바운디드인 어플리케이션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게 컨볼루션 레이어랑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같이 좀 레이어별 특성에 좀 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레이어별 옵티마이제이션이 성능 개선의 키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 이제 코 익스큐션을 했을 때 스로우풋이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코 익스큐션을 해야 된다. 이게 이 논문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디스커션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읽다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여기서 빅리틀 소프트웨어 익세큐션 모델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클러스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제 빅이나 스몰 중에 하나만 이게 돌 수 있게 하는 거랑, 인커널 스위처라고 해가지고 빅이랑 스몰 하나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묶는 기준으로 하는 거랑,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 멀티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빅이랑 클러스터를 마음대로 그냥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형식,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고려는 없어서 그 모든 AP가 여기서 사용한 거는 물론 HMP를 모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된 건지 좀 알 수가 없어서 이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특징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CPU랑 GPU를 비교해 봤을 때 모바일 넷이 GPU에서는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GPU에서 좀 성능이 안 좋다고 하는데, 소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